안녕하십니까. 이슈이다 19일 순서 시작합니다. 좌파 주류 언론의 십자포와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굳건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렇게 좌파들이 띄워주며 대통령을 앞선다던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인기도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론조사 업체 모닝 컨설트가 2024년 공화당 대선 경선 참여 의사를 밝힌 전국 유권자 3,76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지난 14, 15일 이틀간 조사했고 전체 응답자 가운데 48%가 트럼프 대통령을, 31%가 드산티스 주지사를 각각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8%, 리즈 체니 3%,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2%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국분들, 한국 언론만 유독 띄워주고 있는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 이분은 아예 순위권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예상을 깬 공화당의 중간선거 부진에 대한 책임론 등이 제기됐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었습니다. 이에 좌파론들은 갖가지 이슈를 만들어 대통령을 무자비하게 공격했는데요. 기밀문서 유출, 의회 폭동 선동 혐의에 대한 특검 수사 등 사법 리스크와 더불어 인종차별주의자와의 만찬, 헌정 중단 발언 등의 이슈들로 대통령은 아주 미국을 부정하는 반역자처럼 묘사했습니다. 반면 디산티스 주지사에 대해서는 공화당에 떠오르는 샛별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포장시키면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아직 대통령의 건재함이 재확인됐습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 디산티스 주지사 간 가상 대결에서 디산티스가 20%포인트 이상 이기는 저쪽의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 응답자의 34%는 최근 긍정적인 뉴스를, 33%는 부정적인 뉴스를 각각 들었다고 답했고요. 모닝 컨설트는 지난달의 경우 부정적인 뉴스를 들었다는 답변이 긍정적인 뉴스보다 15%포인트 높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뉴스 패턴이 개선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응답자들의 호감도가 77%로 조사됐는데요. 이는 드산티스의 69%보다 8% 높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응답자 가운데 44%는 두 번째 선택을 묻는 말에 드산티스 주지사를 꼽은 반면 드산티스 주지사 지지자들은 37%만 두 번째 선택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이것은 드산티스를 지지하는 공화당 유권자가 반 트럼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어쨌든 대선 출마에 공화당 후보로 첫 번째로 공표했고 몇몇 공화당 의원들이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특히 드산티스는 공개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대선 야망을 둘러싼 추측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드산티스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원에서 다수당이 된 공화당이 극우 프레임으로 원내 보직이 박탈됐던 하원 의원들을 상임위에 투입해 민주당과의 투쟁 맨 앞에 내세웠습니다. 그야말로 전쟁의 포문을 열 생각인 겁니다. 하원 내 공화당 운영위는 전날 마조리 테일러 그린, 폴 고사 하원의원을 상임위에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회에서 특통 충성파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MTG라는 약자로 거론되는 등 민주당의 AOC,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콜테즈 의원만큼 인기와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린 의원은 국가안보부를 담당하는 국가안보위에 배치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 문제를 주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공화당 팻 팰런 텍사스 의원은 지난 3일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한 탄핵 결의안을 제출했는데요. 바이든 정부의 파탄난 국경 이민 정책이 이 마요르카스를 통해 나온 겁니다. 당연히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는데요. 민주당이나 바이든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폴 고사 의원은 보직 박탈 전에 있었던 천연자원위원회로 원상복귀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린 의원과 고사 의원은 공화당 내 다른 강경파 의원과 함께 하원 정부감독위에도 배치될 전망인데요. 이에 대해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신의를 갖고 초당적으로 협력할 의사가 있다면서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원에서 공화당은 주요 상임위에서 핵심적 역할을 극단적인 극우 공화당 의원에게 넘긴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이들은 폭력적이고 위험한 음모론을 퍼뜨리고 정적에 대한 폭력도 시사했으며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 사태도 옹호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왜 이들이 이런 상임위에서 일을 해야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이고, 아주 별 걱정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극우 의원들이면 민주당에는 테러리스트 기타 등등이 아주 넘치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그린 의원과 고사 의원이 왜 제명됐었는지 살펴보면요. 2020년 대선이 붙된 선거라고 주장하며 9.11 테러 등에 대한 우파의 음모론을 페북에 몇 번 올렸다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지난 의회에서 상임위 보직에서 축출됐습니다. 고사 의원은 2021년 민주당 AOC 하원의원의 목을 흉기로 찌르고 바이든을 위협하는 내용이 포함된 애니메이션을 트위터에 퍼올렸다고 징계를 받았는데요. 그렇게 치면 난리날 민주당 의원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번에 그린 의원은 당내 분열로 하원의장 선거가 장기화되자 당내 반대파를 비판하면서 대통령 의중대로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의 당선을 도왔고요. 고사 의원은 처음에는 메카시 의원에 반대했으나 나중에는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 공이 인정받은 거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단지 트위터에 우파 주장을 올렸다고 상임위에서 제명시키는 민주당 의원들인데요. 이들이 내로남불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제가 사는 버지니아의 한 민주당 소속 주 상원의원의 행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조 모리세이입니다. 65살이고요. 부인은 무려 26살입니다. 26살 연하가 아니라 26살입니다. 무려 40년 차인데요. 이번에 이 부인 마냐 모리세이가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글을 통해서 남편의 불륜과 거짓, 부모 역할 방기 등을 고발해 버지니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냐는 출산 직후 몸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남편의 선거운동에 참여할 것을 강요당했고요. 남편인 모리세이 의원이 다른 많은 여성들에게 알몸 사진을 요구했으며 심지어 자신에게 성병을 옮기기까지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중 한 여성의 남편으로부터는 알몸 사진 종용 혐의를 덮는 대가로 5만 2천 달러 배상을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모리세이 의원은 지난 2016년 21세였던 마냐와 결혼했는데 2015년 3월 아들을 출산할 당시 부인 나이가 19살이었습니다. 마냐는 모리세이 의원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었는데요. 마냐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4년 미성년자 음란 혐의와 미성년자 포르노 소지 혐의 등으로 징역 12개월형을 선고받기도 했답니다. 그 모리세이 의원과 마냐 사이에는 3명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모리세이 의원은 이와 별도로 3명의 혼외 자식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추악함의 단면이고요. 이 모리세이라는 인간은 뇌물 혐의 등으로 5차례 체포된 전력이 있고 2차례 변호사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2014년 음란 혐의로 체포돼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전국적인 화제의 인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소속 테리 맥컬리프 버지니아 주지사와 민주당 의원들이 자진 사퇴를 권고했을 정도인데요. 스스로도 수세에 몰리자 2014년 12월 자진 사퇴했으나 복역 중이던 2015년 1월 무소속으로 보궐선거에 재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이 같은 행동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계에 남아 있었던 이유는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민주당이면 무조건 당선되는 동네에 바보 같은 좌파 유권자들이 호구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리세이는 민주당 랄프 놀뎀 주지사가 사면 복권시켜줬는데요. 도대체 뭘 보고 이런 인간을 감싸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리세이란 인간은 버지니아 대학, 조지타운 대학 로스쿨 출신으로 버지니아 리치몬드 검사장을 1989년부터 4년을 맡았고 주 하원의원을 8년, 주 상원의원을 2년째 해먹고 있는데 이런 면만 봐도 미국의 정치도 썩을 대로 썩었다. 민주공화 양당주의가 얼마나 큰 폐단인가 깨닫게 해줍니다. 목요일 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구독자가 너무 안 는다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제가 생각해도 정말 유튜브에서 일부러 퍼뜨리지 않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답답하고 짜증도 조금 나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에 저희 채널을 어떻게 알고 시청하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댓글에 한번 알려주세요. 참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좋은 저녁 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안녕히 계세요. 바이.